자, 오늘은 내 상품에 따른 블로그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블로그를 세팅하려면 나의 고객을 정의해야 되고, 내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 해결됐을 때 미래상을 또 그려줘야 되고, 우리가 블로그를 세팅하기 전에 항상 내 경쟁자는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를 항상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객단가에 따라서 블로그 세팅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나의 고객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고객을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고객에게 말해야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고객을 생각하고 있으면 고객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여러분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고객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 고객한테 말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내가 술술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고객 대상을 놓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객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 직업, 사는 곳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나의 고객은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고객 니즈를 이제 파악해야 하는데요. 고객 니즈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 그다음에 유튜브나 커뮤니티, 그다음에 댓글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는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게 네이버가 있으면 여기 카페로 들어가셔서 여기다 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를. 뭐 여드름 하면 여드름, 뭐 학부모 상담법 하면 학부모 상담법 이렇게 쳐보면 사람들이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어떤 걸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셔서 지식인 클릭하셔서 여기 또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다 또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 상담을 쳐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고 있으면 이게 연관 검색어로 뜨잖아요. 이런 거 사람들이 또 많이 찾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쭉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도 지금 연관 검색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부모 상담 중에서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공유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를 쳐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부모 상담이 됐건 여러분이 치고 싶은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걸로 쳐보는 거예요. 뭐 여드름 짜기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키워드로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영상을 들어가 봐요. 여드름 흉터 없이 짜는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키워드로 하고 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댓글 있잖아요. 댓글. 이 댓글들을 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흉터 없이 짜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짰더니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댓글을 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인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댓글들도 이렇게 누군가 써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댓글들이 쫙쫙 달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보시고 또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받을 혜택, 편익 이걸로 좋아질 것들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 주셔야 되고 고객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는 항상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인테리어 업자예요. 부엌을 2배 넓게 사용하는 방법. 주부라면
부엌을 다 넓게 쓰고 싶잖아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또 뭐 내가 만약에 뭐 뷰티 쪽이다 그러면 피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하는 피부 세안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의 그 감정, 피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젊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정, 그걸 건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인제 회사 다니는 건 남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인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막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감정을 건드리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래상을 그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질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게 해 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부엌이 좁아서 불편하셨죠?" 그러면 "부엌을 2배로 넓게 사용하는 세팅법."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은 부엌을 바꿔 가지고 넓어진 그 부엌 있잖아요. 너무 이뻐진 그 부엌.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 나도 저렇게 바꾸고 싶다.' 해서 구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상을 그려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 3달 후 동영상 이런 식으로 3달만 레슨 받으면 이 정도 연주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1달 후 동영상 이래 가지고 1달 후면은 이 정도 연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래상을 자꾸 그려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고 싶다는 마음은 가져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매할 때는 망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상을 자꾸 그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콘텐츠를 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콘텐츠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 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다른 제품에는 해결되지 않았어. 다른 제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내 제품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또는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러면서. 근데 내 제품은 어떻게 특별한지 그런 걸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내 제품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래서 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콘텐츠를 설계할 때도 이거를 목적이 있게 해야 된댔잖아요. 사람들은 컨텐츠 하나 보고 절대 사지 않아요. 여러 개를 찾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링크 같은 거 달아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부엌을 2배로 넓게 사용하는 세팅법 이러면서 부엌을 2배로 넓게 한 사진들을 막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뒤에다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거죠. 상세 페이지 저번에 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다음 나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해서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이 상품으로 인해 받을 편익이나 혜택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나의 상생 페이지로 인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는 링크를 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연결해서 고객들이 나의 블로그들을 쭉 둘러볼 수 있게 링크로 이렇게 달아 주는 거예요. 나의 블로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인제 목적과 기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경쟁자를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쟁자 찾아보는 방법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카페가 됐든 뭐 크몬, 타린, 클래스 101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그런 플랫폼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경쟁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 줄여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블로그 강의는 이렇게 판매에 관한 블로그가 아니라 체험단 블로그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키워드라든지 블로그 쓰는 방법밖에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쓰는 것도 또 강의를 듣고 또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로그를 세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의 학원 블로그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골드붕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찾아보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상품의 단가에 따라서 또 블로그 세팅 방법이 다 달라요. 상품의 단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블로그 세팅 방법이 다른데요.
우리가 저가녀 상품, 고가녀 상품이란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낮은 상품 있잖아요. 얼마 안 하는 상품은 저가녀 상품이라고 그렇게 오래 막 블로그에서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후기만 보고 상품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품에 만약에 이런 저가녀 상품이다. 상품 단가가 좀 낮다 그럴 때는 남들의 체험단이나 기자단으로 해서 후기 블로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 블로그를 세팅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가녀 상품이라는 것은 객단가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높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이 넘으니까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잖아요. 교육에 관한 거에다가 상품 가격이 1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꼼꼼하게 찾아봐요. 충북혁신도시 바이올린 학원. 이래서 요거 한 장 가지고 물건을 절대 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충북혁신도시 바이올린 학원 하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살려고 바이올린 학원을 지금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우고 싶어서 또는 나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 고객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서 나를 찾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았을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블로그가 세팅돼 있어야 되냐면 전문적으로 보이게 세팅돼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잘 가르쳐 주게 생겼다. 뭔가 전문적으로 보여야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블로그를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 번을 더 찾냐면 그래서 내 학원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 학원 이름이 하는 바이올린 교습소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는 바이올린 교습소를 한 번 더 찾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데가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찾고 그다음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블로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로그를 쭉 훑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야죠. 그래서 카테고리 우리 교습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후기 모음하고 그런 수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 4주차 연주 영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주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하면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미래상을 그려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7세 악보 읽을 수 없어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단가에 따라서 블로그 세팅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블로그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제목에 키워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그 키워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키워드를 다양하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 키워드만 쓰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고 그다음 본문에 그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당 500자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통 키워드를 한 블로그에 한 5번, 3번에서 5번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블로그를 한 1500자로 쓰라고 그러거든요. 1500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사진을 5장 이상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이제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키워드는 넣지 말라 그랬어요. 저품질 때문에. 그다음에 이 블로그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팅하냐면 우리의 상세 페이지는 우리 상품 하나에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키워드 아까 저 보셨죠?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로 작성돼 있어요. 문제에 대한 제목 또는 뭐 미래상도 제시하고 그 고민이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 고객 감정에 호소하는 카피라이팅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근 후 나를 위한 시간을 활용한 성인 바이올린 막 이런 식으로 감정에 항상 호소하는 카피라이팅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테리어도 그냥 아파트 베란다 인테리어 막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의 집을 2배로 넓게 보이게 하는 베란다 세팅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아파트를 2배 넓게 보이게 하는 베란다 연출법. 그래서 뭔가 카피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감정에 호소하고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내 상품에 대한 뭐 사용 팁이나 사용 방법 같은 거 그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브랜드 블로그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다 나눠주셔야 되고요. 나의 상품 소개, 고객 후기, 나의 서비스로 각각 구분해가지고 고객이
찾아보기 쉽게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 경험과 문제 해결책들을 콘텐츠에 녹여내야 돼요. 나의 그러니까 콘텐츠가 블로그 그 하나하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 글에 그런 고객 경험과 문제 해결책들을 다 녹여내는 그런 글들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목에 세부 키워드로 이제 나를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부 키워드로 나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걸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더 안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절세법, 양도소득세 잘하는 세무사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세부 키워드가 왜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걸로 찾는 사람은 구매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찾아봐도 한 명한테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는. 그다음에 블로그 내용에 콘텐츠에 글, 사진, 동영상들을 다 넣어서 나를 홍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나의 콘텐츠를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페나 지식인에 노출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블로그를 그런 데다가 다 공유해 가지고 나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인에서 이렇게 찾다가 사람들이 보고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꼭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카페나 지식인에 많이 이렇게 공유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카페나 뭐 지식인이나 엄청 많다고요,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구의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다가도 나의 블로그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이렇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저 여기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내 블로그 링크를 또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많은 데를 다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지식인이나 카페다. 그래서 내 블로그를 한마디로 명함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내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카톡 단톡방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없는 분들은 그 단톡방 많이 가입하세요. 그러면 그 단톡방에도 내 블로그나 블로그 세팅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어떤 데 들으면 더 좋으시냐면 나의 상품과 이렇게 관련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품에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뷰티에 관해서 파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얼굴 뷰티에 관해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럼 거기에 뭐 화장품도 공유하고 자기가 뭐 여드름 여기 났는데 요거 썼더니 뭐 좋아졌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의 컨텐츠들, 누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써놓은 그 여드름에 관한 그 컨텐츠 있잖아요, 블로그. 그걸 얼른 링크를 갖다 거기다 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랬을 때 물론 그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에요 한 사람도 그 블로그를 보겠지만 거기 그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참고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블로그를 작성해서 이 블로그로 이 커뮤니티라든지 이 다른 그런 플랫폼에 항상 이렇게 노출할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노출 방법을, 여러분들이 물건을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노출 방법이 있는데 그 노출을 블로그 검색만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블로그 지수가 엄청 낮으면 노출이 안 돼요. 4페이지나 5페이지 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다 포기를 해요, 금방. 왜? 노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걸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 하나 잘 써 놓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확산을 시킬 수 있는지 다양하게 나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고객들은 어디 모여 있지? 그럼 내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모으지? 또는 내 고객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나의 블로그를 어떻게 소개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왜 브랜드 블로그를 해야 할까요?
왜냐면 나의 전문성을 강조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 한 장으로 나를 말해 주잖아요. 저는 그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링크를 최대한 활용해요. 저는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상담이 들어오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화 통화로도 링크를 준단 말이에요. 내 블로그 링크 가서 한번 보라고. 왜냐면 거기는 내가 설명하지 않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블로그에는 내가 뭐 상담을 전화로 하더라도 거기다 내가 다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필요한 말만 하고 이제 학원에 오게끔 하지만 또 참고하라고 블로그 링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엄청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세팅을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정말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듣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는 정말 몇 년을 걸쳐서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단 몇 분 만에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로 단번에 이해해서 나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걸 이해하고 세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나한테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지 이거를 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또 키워드를 활용해서 나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또 세부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블로그는 소비자와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을 통해서 소비자가 나를 바로 만나잖아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고 제목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나의 브랜드를 이제 눈에 띄게 할 수 있다는 거.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잘 꾸며놓으면 굉장히 전문가 같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리뷰를 게시할 수 있잖아요. 저도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요. 후기를 꼭 받아가지고 블로그로 후기를 계속 작성해놔요. 그렇게 후기 리뷰를 게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가 하나의 노출만이 아니라 여러 개로 노출할 수 있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브랜드 블로그로 만들 수 있냐면 이제 각종 학원, 의류나 뷰티 쪽.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의류 같은 것도 내 옷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거기 많은 팁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날씬해 보여. 또는 오피스 룩 해가지고 사무실 출퇴근 옷 세팅법, 또는 뭐 요즘은 꾸안꾸가 또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그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올리면서 이제 제목을 카피라이팅 해야 된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인과 만났을 때 입으면 좋은 옷, 또는 뚱뚱한 사람 이렇게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는 옷의 팁이라든지, 또는 그 고객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 안에 다 녹아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팁 때문에 블로그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옷을 다른 데서 또 사는 것보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살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제시해 주면서 나의 물건을 팔아야지 팔려요. 그냥 이 물건 사세요 했을 때 사람들은 절대 사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지갑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아요. 많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감정을 건드렸을 때 사람들은 지갑을 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뚱뚱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안 뚱뚱해 보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옷을 누가 딱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구매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세팅을 해 주시면 물건을 파는데 좋아요. 자기 자신을 브랜드할 수도 있고, 이런 브랜딩하는 그런 블로그 자체를 다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든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객을 모으고 고객한테 이제 물건을 팔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노출 전략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쓸 때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 키워드를 왜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에서 이 검색량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이게 중형 키워드인지 대형 키워드인지 소형 키워드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키워드를 찾아봤을 때 뭐 쓸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블로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블로그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걸 쭉 살펴봐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몇 잔지, 사진은 몇 개 넣었는지. 그러면은 여기 쭉 보면 나는 이 사람들보다 글자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사진을 좀 더 많이 넣으세요. 그게 이 사람들보다 조금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베란다 화단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 베란다 화단에 대해서 쭉 사람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 사람들 지수를 확인해 봐요. 근데 만약에 최적화잖아요. 다 최적화야. 그러면은 제가 써도 여기 노출되지 않겠죠. 근데 최적화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한 3, 4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또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도전해 볼 만하다 했을 때 이 사람들 글자 수랑 이 사람이 8개 사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더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 15개 넣었으면 난 16개 넣는 거예요, 사진을. 그리고 이 글자 수도 이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쓰면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고.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클릭할 수밖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4번째, 5번째 이렇게 맨 끝에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내가 카피라이팅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쭉 훑어보잖아요. 카피라이팅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카피라이팅만 잘하면 이 4, 5번째 내가 블로그에 있어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글자 수 조금 많게, 사진 수 많게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쳐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나 이런 데에서 이게 노출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 따지지 않고 그냥 써요. 왜냐면 이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공유해서 내가 또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꼭 노출하고 싶은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피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하는 피부 관리법. 이 키워드를 쓰고 싶어요. 근데 블로그를 보니까 다 최적화야.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여기 뜰 희망은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써요. 왜냐면 이거를 명함처럼 내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링크를 다른 커뮤니티에 내 공유를 해주는 거죠. 누가 피부 때문에 고민하면은 이 링크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도 누가 피부 때문에 피부가 여드름 많이 났어 막 이러면 내가 써놓은 그 블로그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블로그 만약에 카페에 잘못 공유하면 강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블로그라든지 이거를 바로 거기 댓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댓글로는 그렇게 써요. 쪽지 드렸어요. 이거 한마디만 딱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1대1 쪽지 주기 있잖아요. 쪽지하기, 채팅하기 그 기능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블로그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쓰고 싶은 그 키워드가 있으면 저는 다 써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키워드로 결국에 이렇게 쭉 둘러보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세부 키워드로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면 우리가 같은 장소를 검색해도 다양한 키워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대 근처에서 스튜디오를 해요. 대여를 해요. 그러면 이대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의 세부 키워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대역, 이대 입구, 이대 입구역, 이화여자대학교 역 근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 모든 키워드로 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해서 몇백 개, 몇만 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토시만 바꾸잖아요. 몇천 개는 쉽게 키워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단어 조합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키워드를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이제 노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려고 맘먹은 사람들이잖아요. 키워드를 칠 때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쌓이면 구매가 일어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몇백 개 내 블로그로 있어요. 이런 키워드가. 그러면 2대 있고요. 스튜디오 이걸로 하루에 한 명 들어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 들어오는데 뭐 3일에 하나씩 팔려요. 근데 2대 있고요. 스튜디오 이걸로는 뭐 하루에 2명 들어와요. 근데 3일에 한 개씩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키워드들이 매일 팔리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개씩만 팔려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합해지면 하루에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로 판매하시고 있는 분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블로그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조금 쓰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안 팔리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학원 블로그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키워드를 잘 몰랐어요. 블로그 할 때. 그냥 블로그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누가 저한테 그 문의가 왔을까요? 안 왔죠. 근데 키워드를 넣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문의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 내가 필요한 공부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요.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또 나중에 알아서 그다음 또 상세 페이지 써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워드 넣고 상세 페이지 넣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래상을 그려줘야 되는 걸 또 알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세팅 잘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쓸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쓰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로그 지수 높이려고 또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학원 블로그를 할 때는 매일매일 사실 쓸 게 없는데 지수는 올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음악에 관한 정보를 계속 올렸거든요. 서양 음악사라든지 바이올린 비브라토 하는 법, 바이올린 송진 바르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맨날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상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차피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 키워드들 다 찾아가지고 써주시면 고객과 바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쓰니까 또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로 이제 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 키워드로 바로 고객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